선생님, 제가 췌장암이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간으로 전이가 진행되어 길어야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처럼 60세의 죽음을 선고받으면 눈앞이 캄캄하고 그동안 내 몸을 돌보지 않았던 생각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용산에서 제중당 한약방을 40년간 운영한 임철호 한의사입니다. 5년 전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김민수 선생님은 췌장암 진단을 받았었죠. 지금은 암을 완전히 이겨내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먹는 약, 건강한 식단, 보약 등.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5년 전 제 환자를 살린 것은 바로 식사 시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음식 먹는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것만 지키면 암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오게 한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5년 전 김 선생님이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그의 몸은 뼈만 남아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김 원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피 검사 결과와 영상 자료를 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있었고 간으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40년간 한의사로 일하며 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시간식이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입니다. 저는 먼저 세계 각국의 장수 마을을 연구한 결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그리스, 이 지역 사람들은 100세 넘게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식사를 했습니다. 오키나와 노인들은 해가 지면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침을 늦게 먹고 저녁을 일찍 먹었습니다.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적응 양의 밥을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진아 가수도 오후 6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73세인데 이렇게 식사 시간을 지킴으로써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동의보감에는 아침은 임금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아침에 풍부하게, 점심에 적당하게, 저녁에는 가볍게 식사하라는 의미로 건강한 식습관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현대 영양학에서도 건강관리에 유익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이미 식사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간식이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만 소량의 음식만 먹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물만 마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식사하고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는 물과 차만 마시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냥 밥 안 먹는 게 어떻게 암을 치료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 시도해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시간식이법이 왜 효과적인지,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몸 청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기 청소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 대청소처럼 몸이 스스로 낡은 세포를 치우고 새 세포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 청소는 음식을 먹지 않을 때만 시작됩니다. 계속 음식을 먹으면 청소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약 16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본격적인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들을 치우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암세포도 이때 함께 제거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혈당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올라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몸에 음식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들어오면 이 호르몬이 쉴 새 없이 일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이 호르몬에 둔감해져서 당뇨병과 같은 질병이 생깁니다. 시간 시기법을 하면 이 호르몬은 하루 중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다시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혈당 조절이 더 잘 됩니다. 셋째, 몸에 붓기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만성 염증이 쌓입니다. 염증은 관절통, 심장병, 기억력 저하 등 여러 노인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8시간 식사법을 하면 몸의 염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식 동안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강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몸의 붓기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넷째,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우리 장에는 수많은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소화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자주 먹거나 많이 먹으면 장이 쉴 틈이 없어 장내 균들의 균형이 깨집니다. 8시간 식사법을 하면 장에게도 16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장은 스스로 정비하고 좋은 균들이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는 아침을 거르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소화가 더 잘 되고 밤에 잠이 잘 오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한 달 후에는 통증이 줄어들었고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았을 때 아주 좋은 소식으로 종양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암지표가 절반 이상 떨어졌고 간 전이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맞이했던 환자는 5년이 지난 지금 건강을 완전히 되찾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시간 시기법의 놀라운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며 경험한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시간 시기법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질환으로 고생하던 많은 환자들이 시간 시기법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제 환자 중 2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8세 박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15년간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2번이나 받으셨고 매일 6가지 약을 복용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박 할아버지에게 8시간 식사법을 권했습니다. 아침을 10시에 먹고 저녁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물과 차만 마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지키면 놀랍게도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숨이 덜 차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앓고 있던 통증이나 염증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3개월 후에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 박 할아버지는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손자와 함께 동물원도 다녀왔다며 매우 기뻐하셨답니다. 임 원장님, 이 방법이 저를 살렸어요. 이제는 손자와 놀아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은 73세 이미경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이 할머니는 10년간 당뇨와 비만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당은 항상 높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소 늦은 밤에도 간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4주 후부터 체중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3kg나 빠졌고 혈당도 상당히 안정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6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몸무게와 혈당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인슐린 주사를 중단하고 경구약만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놀라운 시간 시기법을 시작하고 싶으시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을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16시간의 금식을 하면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먼저 12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사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아침 8시, 9시, 10시 순서로 첫 식사 시간을 미루면서 몸을 적응시키세요. 결국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에만 밥을 드시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녹차,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차도 괜찮습니다. 단,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은 상태로 드세요. 커피도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꼭 먹어야 하는 약은 약사와 상담하여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의사와 상담 없이 약 복용 시간을 바꾸지 마세요. 넷째,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식사 시간 동안은 평소처럼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채소, 과일, 단백질,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시간 동안만 먹으니까 많이 먹자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적정량을 천천히 드세요. 다섯째, 배가 너무 고프면 하나요? 처음에는 아침을 거르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어지럽고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 일찍 첫 식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몸이 적응되면 더 오래 금식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천천히 진행하세요. 마지막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시간 시기법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진행하세요. 체중, 혈압, 혈당 등의 변화를 기록해두면 효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간 시기법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효과는 아닙니다. 제가 40년간 한약방에서 환자들을 만나 본 결과 더 많은 놀라운 효과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 시기법을 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많은 노년층이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잠이 안 오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죠. 저녁 6시 이후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은 잠자는 동안 소화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회복과 치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깊고 편안한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8시간 식사법을 시작한 후 약 2주 만에 수면이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금식 중에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뇌 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줄어들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이 시간 시기법은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분열하며 복제됩니다. 이 과정에서 손상되고 노화된 세포가 생기는데 이것이 노화의 원인입니다. 시간 시기법은 이런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하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80대지만 10년이나 젊은 신체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 염증에서 벗어난 제 몸 건강 상태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40년간 시간 시기법을 실천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2시간 금식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일주일이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고 한 달이면 습관이 됩니다. 3개월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고 6개월이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달라집니다.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시간 시기법은 암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분들도 주의하세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시작하세요. 함께하면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 시기법의 놀라운 효과와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은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고가의 영양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 시간에 있습니다. 하루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먹고 몸에게 휴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장수의 비밀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잘 오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시기법과 함께하면 더 효과적인 특별한 음식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